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의 뜨거운 소식을 전하는 아시아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정환보 국제부 기자님 모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까 궁금하네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은 이태원은 잘 안 가고요. 우리 나이가 이태원 갈 나이는 아니잖아요. 좀 피해 다니고 있는데요. 네. 저희 큰 딸아이가 이제 27일부터 학교를 드디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간다고 하는데 그거라도 그나마 잘 갔으면 하는 그거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다. 여태까지는 인터넷으로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그랬죠. 그 초등학교 저학년은 네. 그냥 EBS를 보고 하는 걸로. 그것도 고학년들만 한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은데 영상 만드느라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녹음도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는 코로나네요. 네. 한동안 코로나 뉴스가 아시아 이슈들을 거의 덮었었는데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 대응으로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다른 소식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우선 심각한 사고가 있었죠, 기자님. 네. 네, 어떤 사고예요? 5월 7일 새벽이었는데요. 인도 동부 벵골만에 인구가 한 35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인데 비사카파트남이라는 곳인데 LG 폴리머스 인디아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낳았다는 소식입니다. 당일 보도된 것만 거의 즉사죠. 이러면 11명, 또 기관에 따라서는 13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고 네. 한 1000명 가까이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퇴원했다고 합니다. 일단 인도 경찰은 공장 내 탱크에 보관된 화학물질인데요. 스티렌 모노머라는 데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요, 이 사고 물질을 한국으로 옮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사고가 난 LG 폴리머스 인디아? 이 LG 폴리머스 공장이 어떤 공장이고 왜 이 물질은 한국으로 옮기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공장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에서 추정되듯이 우리 회사 LG 화학입니다. LG 폴리머스 인디아라는 회사는 원래는 현지에 있던 힌두스탄 폴리머스라는 공장이 이런 물질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한국 기업인 LG 화학이 인수를 하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원래는 인도 기업이었는데 이제 LG 화학이 인수를 해서 이름을 LG 폴리머스 인디아라고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1996년인데 벌써 한참 됐네요. 24년이나 지났고 지분은 100% 지금 LG 화학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직원은 한 300명 정도 되고 66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한 축구장 한 60개 이상 100개 가까이 되는 진짜요? 규모가 큰 공장입니다. 엄청 큰 공장이었네요. 네. 그럼 이거는 뭘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게 스티렌인데요. 네. 이름도 스티로폼하고 비슷한데 그러네요. 네. 스타이렌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이 물질은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 같은 고분자 석유 화합물의 소재가 되는 원료입니다. 스티렌은 포장재나 인조 대리석, 바닥재 같은 데 생산에 널리 쓰이는데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하시거나 포장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같은 데도 이 스티렌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회용 스티로폼 재질의 물건들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 스티렌을 만드는 데 원료가 되는 스티렌 모노머, 이게 SM이라는 건데 그 화학 물질에서 이제 좀 열이 가해지면서 새어 나와서는 안 될 가스가 누출이 돼서 발생한 게 이번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유출이 돼서 사람에게 작용을 하면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서 바로 숨쉬기 힘들어지고 어지럼증이나 구역질 등등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사망자나 피해자들이 나온 거죠. 실제 공장 인근 3km 이내 주민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눈과 코가 이제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랬고 호흡곤란, 구토 등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일회용품 같은 거 저희가 어떻게 실수로 태우거나 아니면 쓰레기 태울 때 같은 때 매캐한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심하게
엄청나게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게 이제 가스로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새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근데 그 물질을 그럼 한국으로 돌려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도 당국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제 안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 공장에 있는 비사카파트남이라는 데가 속해 있는 주가 이제 안드라프라데시 주인데 그 네. 주 정부가 남아있던 13,000톤 분량의 스티렌을 당장 한국으로 옮기라 이렇게 명령해서 8,000톤은 이미 실려서 지금 한참 오고 있는 중이고 아마 방송이 될 때는 또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네. 또 나머지 재고분도 뭐 차곡차곡 이제 한국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화학 이 회사 측은 이 한국으로 보내진 거를 전남 여수에 있는 LG화학 여수 공장으로 옮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뺀다는 뜻은 그 공장을 안 돌리겠다는 얘기인 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 아마 그 뭐 여러 절차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한 거를 없애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 어딘가 새어 나왔다면 문제가 공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위험 물질을 빼서 본국으로 송환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과거 비슷한 사고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보팔 가스 누출 사고라고 하거나 혹은 보팔 참사라고 불리는 사고가 인도에서 있었어요. 예, 그건 벌써 이제 1984년인데 40년 가까이 됐죠. 오래된 사고죠. 이게 산업재해나 화학물질에 의한 참사 가운데서는 거의 뭐 역대 최대 규모라고도 보는데요. 보팔 참사라고 하고 뭐 영어 그대로 보팔 재앙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모로 좀 이정표가 된 사고입니다. 이게 84년 12월 이게 보팔이 인도 완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 네. 중부 내륙의 보팔에서 지역의 이름이죠. 보팔이라는 곳. 네. 그 화학약품 제조 회사인데요. 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 이 회사의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유독가스가 누출된 사고입니다. 비슷하네요. 예. 농약이고 그중에서 살충제 원료 물질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 건데 네. 지금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게 뭐 한밤중에 일어났다. 네. 그다음에 외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어났다. 그다음에 마을을 덮쳐서 희생자가 대규모로 나타났다. 유사한 상황 때문인데 그렇죠. 물론 뭐 피해 규모는 보팔 참사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네, 엄청 컸던 것 같은데. 그 보팔 사고는 직접 이제 사망한 것만 해도 3,700명, 3,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좀 길게 따져보면 뭐 후유증으로 사망하시고 이런 분까지 따지면 뭐 2만 명까지도 사망 규모를 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하고 비교하는 것도 많은데 뭐 피해자 숫자로만 따지면 체르노빌도 가뿐히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마을 전체로는 거의 50만 명, 웬만한 뭐 도시 하나 이상이죠. 그렇죠. 그 피해를 입은 사고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피해가 됐으면 또 그 아들, 딸들 혹은 이제 손자, 손녀에 해당하는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한테도 그 유독가스 때문에 선천성 장애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한 세대에 있고요. 끝나는 사고가 아니었던 거라서 더 오래 기억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보팔 참사의 뒤처리, 뭐 책임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안 됐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쨌든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교훈을 또 많이 얻은 게 이제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런데요. 특히 환경 정책, 산업 정책 측면에서 좀 일대 전환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80년대 초중반에 뭐 레이건 대처 이런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환경과 관련한 정책도 이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라, 시장 원리에 충실한 좀 방임에 가까운 형태였는데 이 사건이 이제 재앙적이다 보니까 정부가 그냥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정부가 감시를 해야 되고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표적인 인재가 이제 보팔 참사인데 그걸 들여다보면 원래 기업이 유니언 카바이드 미국 회사인데 자국 본국보다 훨씬 못한 안전 기준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나 보수도 기준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경보 체계도 미흡했고 이런 이제 합작품이라고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예. 그래서 세계 뭐 인도뿐 아니고 전 세계 경종을 울린 사고였다고 보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은 뭐 그나마 이제 그쵸. 그런 희생을 치르고 배운 것인데, 다행이네요. 예,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거는 이제 좀 배상이랄까 이게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지금 생각하는 또 인도만큼 개발 도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때만 해도 뭐 웬만한 아프리카에서도 인도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도 흔히 뭐 세월호니 뭐 그때 가습기 살균제니 네. 이런 거 할 때 이제 망언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쵸. 그 유니언 카바이드 회사 관계자가 망언을 뭐, 또 예, 인도인한테 뭐 $800 보상금 과하다, 뭐 한 $450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하다가 쫓겨나는 것도 있고. 네. 이 망언을 일삼 사람들은 어디나 있나 봐요. 예. 그리고 보상금 명목으로 결국은 뭐 $835 정도, 예, 뭐 유가족에게 지급되면서 무마에 그쳤다고 예,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비난을 유니언 카바이드사에게 가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불매 운동도 생기고 이러고, 결국은 이제 두 손을 들고 다국 케미컬이라는 또 다른 이제 큰 다국적 화학 기업에 인수됐는데, 이 회사도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 때 일이 아니다 이렇게 손을 긋고 사실 지금 유야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었었으면 인도에 있는 시민들이 사실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번 사건이 인도 정부나 인도 시민들한테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인도 정부는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물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요. 예. 어떻게 보고 있고 LG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나아가서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예. 역할이나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 기업의 책무 같은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도가 이런 이제 보팔 참사 경험까지 있는 게 이제 국민적으로 트라우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정서도 뭐 흉흉한데, 뭐 제2의 보팔 참사라고 얘기하고 예, 있는 그런 것도 맞는 뭐 거죠? 보도도 있었고, 예, 그 형태가 너무 비슷하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정치권이나 이 정부 관료들도 그런 국민적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뭐 책임 때문인지 모디 총리가 뭐 국가 재난 회의를 바로 긴급 소집하고, 또 그 주정부에서는 이게 LG 폴리머스 측의 부주의가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각종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규정을 따져봐서 위반된 게 적발되면 당장 공장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강경하게 나오는 게 인도 정부하고 주정부인 것 같고요. LG도 좀 예. 놀랐겠네요. 그래서 스티렌 그 재고 한국으로 가져가라,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조치라고 네. 연장선에서 있다고 보이고요. 경찰도 그럼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독성물질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LG 폴리머스 이 회사를 입건한 상태고, 네. 국립재난대응기구라고 인도에 있는 국가기구가 이 사건을 화학재해로 선언을 하고, 주정부는 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예,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다 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공장에서 저게 발생했으니까 LG 화학도 네. 그 석유화학산업본부장인데 노국래 본부장이라는 분하고 네. 그다음에 직원들 한 8명 정도 현장 지원단을 13일 일단 급파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어쨌든 그 흉흉한 민심을 또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뭐 유가족이 있는 데도 있고 그쵸. 피해 주민한테는 또 치료도 해드려야 되고 뭐 그다음에 대피를 했으면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그쵸. 지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면담을 뭐 관계자들하고 할 것이라고 하고 어쨌든 뭐 돌이켜 보면 사고는 일단 이미 터진 거라고 치고 그쵸. 이제 남은 것은 또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도뿐 아니라 국제 시민으로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경과나 추이를 잘 감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안 좋은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참사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늘 우리가 바라는 바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희생자들이나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보상 제대로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져야 되고 예. 이런 부분인데 이게 보팔 참사에도 지금 제대로 안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예. 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다음은 이란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월 11일 이란 군함이 미사일에 맞아 승조원 19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저도 좀 아리송한 사건인데 네. 이게 자국 군함이 쏜 미사일에 자국 군함이 맞아서 좀 큰 저는 너무 군함에서 작은 놀랐어요. 군함으로 쏘아서 19명인데 다 이제 군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19명이 숨지고 뭐 부상자도 꽤 많았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란 해군끼리 그랬다는 점이 묘한 여운을 남기는데요. 네. 그 아라비아해 북부 오만만 부근인데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네. 여기서 훈련을 실시하던 중에 발생한 건데 이게 모형 표적, 그러니까 훈련을 하던 표적으로 오인을 했다는 건데요. 뭐 설명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란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자국 군함을 쏴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걸 보고서 올해 초에 미국하고 이란이 긴장이 막 고조되던 시점에 네. 이란이 테헤란 국제공항을 이륙하던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를 네. 미사일로 또 5인 격추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했었는데 아니 왜 똑같은 실수가 또 나는 거야? 이런 의아함? 예. 근데 두 번째 실수가 생긴 건데 올해만 예. 왜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예. 그게 이란 군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근데 그 배경을 조금 그럴만하다라고 개연성을 추정해 볼 만한 거는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긴장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가 그게 아니냐라고 항상 이제 긴장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긴장이 우크라이나 실수를 여객기도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솔레이마니 맞아요. 장군이 죽고 이러고 이제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그 보복으로 온 미사일인 줄 알고 쐈죠. 예, 바로 쐈던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결국 이름은 뭐 여러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미국 쪽에 이제 같이 파병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때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은 군사 최강 대국인데 미군 호위함이 이 페르시아만 앞바다에 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늘상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잦아지는 거 아니냐. 저희가 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파병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했었던 건데 예, 위험하다고. 이게 진짜 우리 뭐 군이 희생됐다거나 아니면 우리 배가 그렇게 그렇죠. 됐다면 정말 그렇다고 큰일이잖아요. 예, 바로 대응 공격을 하기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럼요. 예, 그때도 또 실수라고 하면 이제 그렇죠.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불과 뭐 며칠 한 달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 보름 전인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 또 저기 미군 군함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그 보트들하고 이제 충돌 직전까지 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이제 저 성가시게 하면 이란의 그 배들은 다 쏴버려서 파괴하라고 해군에게 지시했다 이런 걸 트위터에 또 올려놓고 이란 혁명수비대도 그러면 그런 도발하면 우리도 강력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싸움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긴장이 뜻밖의 이제 전혀 다른 쪽으로 이제 이 같은 아군끼리 오발하는 미사일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그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태 자체가 이 원인의 하나로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의도적으로 했다기는 너무 그런 건 좀 음모론인 것 같고 예, 일부러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예.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했던 게 걱정이 또 되네요. 안 그래도 4월 22일 날에요. 이란이 자체 개발한 발사체로 군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미국하고 이란이 갈등 상황을 그러니까 뭐 갈등 상황을 해결하면 참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자국 정치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오잖아요. 예, 뭐 미국도 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제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정권 차원은 민심이 좀 흉해요. 이게 결국 미국의 제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코로나도 예, 정치적으로 그쵸. 자유도 그렇고 코로나도 초기에 이제 이탈리아, 한국, 이란 이렇게 이제 유행할 때 되게 희생자도 많고 이랬는데 이제 바깥에 적을 만들어서 좀 정치적으로 이 위정자들이 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죠. 네. 네, 그래서 더 긴장이 안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약간 그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안 그래도 제재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이란 쪽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 코로나 소식으로 돌아오면 예.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도 확진자가 또 발생했잖아요. 예. 문제는 캠프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예. 네, 상황이 어떤 지경이에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네. 5월 14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있는 로힝야 난민촌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해서 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네. 벌써 지금 이제 전 세계 확진자가 500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네. 그 중에 뭐 2명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난민촌 같은 경우는 일단 의료나 보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또 밀집도가 너무 높아서 삽시간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그 코로나 유행 초기에 그때 기억나실 텐데요. 그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있던 네. 다이아몬드 크루즈. 프린세스호, 예, 거기가 이제 관심 모았던 게 그 배 안에서 계속 이제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가둬두다 보니까 유포된다는 건데 네. 그걸 두고 이제 바다 위에 바이러스 배양 접시, 맞아요. 예, 세균 배양 우리 그렇게 뭐 불렀어요. 과학 시간에 현미경 보듯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로힝야 난민 캠프는 그 배양 접시로 불렸던 크루즈선보다 인구 밀도가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4달, 5달 정도 뭐 모두 전 국민이 이제 배운 거가 감염을 막으려면 가장 그렇죠. 먼저 할 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떨어져 물리적으로 있기. 거리를 네. 두라고 했는데 거리를 둘 수가 없는 이제 네, 맞습니다. 없을 정도로 뭐 밀집됐다는 거죠. 그리고 네. 마스크는 당연히 부족할 것 같고 뭐 손 씻을 물도 제대로 없고 비누로 뭐 30초 씻으라고 했는데 비누 자체가 부족한데 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조건이 감염증에는 좀 취약한 곳이 난민촌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워낙에 그 뭐 국제적 지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계속 보도된 게 그 뭐랄까 먹는 식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어떤 체력 같은 걸 만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취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걸리고 나서 또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계속 우려를 했었어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참여연대나 아디 등을 비롯한 로힝야 대응 모임 시민단체들도 우리 정부의 시급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은 우리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 생각에도 뭐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좀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한국이 잠깐 이제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되면서 잠깐 뭐 주춤하게 해도 다시 또 방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코로나 대응 같은 부분에서는 뭐 세계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큼 잘 해왔고 실제 뭐 외신들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네. K 방역이니 뭐 이게 자랑스러우니 이건 뭐 충분히 뿌듯할 만한데 이 선에서 그치면 뭐 그래서 너희 뭐 잘 막았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정성을 쏟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좀 세계 곳곳에 어려운 곳에도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라고 할까요? 네. 뭐 아니면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뭐 우리나라도 저 기획재정부하고 뭐 정치권 여야 나눠서 뭐 70%를 주니 뭐 100%를 주니 또 얼마를 주니 뭐 이걸 가지고 막 이게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고 네. 뭐 그랬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 이런 좁은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네. 좀 뭐 세계 곳곳에 어려운 데 있으니까 이제 기부도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곳에도
기부를 좀 해야겠죠. 네. 이게 또 결국은 공무원이나 이 정치권 이쪽 개개인이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냥 기대를 할 문제는 또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가까운 이웃 나라나 아니면 멀리 있는 좀 어려운 나라들에 대한 연대 의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그게 또 결국은 그 시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 혹은 이제 정부도 네. 그런 눈치를 봐서라도 그럼 우리도 이제 합시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물론 정부가 특정 국가들한테 방역이나 이제 아니면 마스크 지원 같은 걸 하고 있는 기사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제일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곳에다가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시기도 중요하죠. 네네. 근데 문 대통령이 5월 18일 날 세계보건기구 연례회의 세계보건총회 연설에서도 보건 취약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연설을 하셨어요. 예. 그게 바로 저는 로힝야 같거든요. 지금 순간에는. 예.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빨리 즉각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자님, 오늘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울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훈훈한 소식은 없습니까?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훈훈한 소식이 뭐 곳곳에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아시아와 관련해서 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네. 태국의 이제 길거리 푸드뱅크, 이름만 들어도 알겠네요. 푸드뱅크인데 그게 좀 전국 태국 전역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 네. 이름이 뚜빤쑥. 정말 한국 발음이 발음이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뚜빤쑥. 이게 네. 나눔의 찬장이라는 찬장. 이름의 이 운동은 코로나19로 이제 특히 이제 빈민들 원래 좀 먹고 살기 힘들어 분이 이제 경제활 이게 셧다운이 되니까 네. 진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런 이제 빈곤층의 배고픔을 조금씩 나눠서 돕자 이런 차원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었는데 지금 태국의 77개 주 전역에 이게 개수로는 한 600개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단하네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 길거리 구석에 이제 그냥 뭐 서랍장이니 찬장이니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진짜 십시일반이죠. 그 쌀도 넣어두고 뭐 반찬 같은 거 넣어두고 뭐 먹거리를 조금씩 놔두고 그래서 이제 봉쇄령으로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놓인 빈민들의 배고픔을 해소하자 이런 건데 뭐 잘 되고 있답니다. 이제는 그게 단순히 이제 먹는 거를 넘어서서 네. 뭐 각종 옷가지나 뭐 기타 생필품 같은 뭐 휴지니 뭐 이런 생필품까지로도 나눔의 대상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뭐랄까 위기에 연대의식을 발휘하는 시민들의 마음,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되게 인간에 대한 다시 애틋함이 올라온달까요? 놀대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대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대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대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대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대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대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대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이 푸드뱅크 훈훈한 소식을 들으니까요. 우리나라 재난지원금이 또 떠올랐어요. 예. 저는 요즘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게 계속 뜨잖아요. 7,000원 썼다, 7,000원 썼다 뜨잖아요. 예. 네. 기자님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받았을 때? 아니 저는 이게 그걸로 될지는 모르고 일단 담배를 샀는데요. 그게 먼저 결제되죠. 네, 가장 먼저 결제되는 거라서. 맞아요. 아니 저는 단골 커피숍에서 선입금을 충전했어요. 어차피 제가 먹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러고 그 가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10만 원을
딱 넣었거든요. 너무 이게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밥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기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 푸드뱅크처럼 그러니까 뭐 기부를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건 없고 또 써서 뭐 이렇게 돌리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연대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로힝야 캠프에 대한 지원이 지금 급히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핫 이슈는 여기까지예요. 정한보 기자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뜨끈뜨끈한 아시아 이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